도시의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원은 물리적인 인프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에 입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인재의 창출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시장인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쓰여 있는 이 얘기입니다. 대학은 전 세계 가장 다이나믹한 회사들을 끌어당기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제는 최고의 기업이 있는 데에 최고의 인재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이 있는 곳에 기업이 접근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고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지만 슈테어라고 하는 그 주네브 대학 교수지요. 다보스 포럼 사무총장인데 그 양반이 올 4월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암자를 따서 ICBM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 유럽의 일자리가 20년 안에 신기술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쯤은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 생기고 기술이 될 것이니까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간 선진국과 신흥시장 1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앞으로의 불명확한 그러나 거의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면 결국은 신산업에 대한 시작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결국은 혁신의 소스가 되는 혁신적인 능력 있는 인재 교육이 성패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대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 달라고 소리쳐도 산업 경제 쪽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주지 않지요. 근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결국은 4차 산업 시대에 새로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 소스를 공급해야지 그러한 4차 산업 시대의 신산업에 대한 기반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혁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 기반이 긴밀한 산학연관 협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처럼 도시계획하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의 그 그림은 왜 변하는가 하는 구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왼쪽은 20세기 말까지 산업 생태계의 구조입니다. 대기업, 선도기업, 뭐 삼성이나 큰 그런 기업들이 자기와 관련된 하청기업과 연구 생산들을 거느리고 혁신에 동조를 하는 시대였지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대기업이 혁신의 파트너가 있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CEO가 3년 안에 그 이득을 올리지 않으면 파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 CEO가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 5년씩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파트너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21세기 성공의 근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파트너로서의 혁신 커뮤니티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똑같은 것이고요. 구글이 지금 현재 벤처들을 흡수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런 혁신 커뮤니티를 파트너로 만드는 것인데, 이때 그 혁신 커뮤니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대학이 있는 거지요. 대학이 다양한 산업 분야와 혁신 능력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 없는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능동적인 이노베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이 현재의 구조고, 거기에 있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그림이 아니라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의 데이빗 깁슨 교수의 제안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지금까지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항공대 총장님은 그것을
앙트레프리니얼 유니버시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MIT를 실례로 드셨는데 우리는 MIT가 몽땅 다 교수되거나 연구원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2014년 MIT 학부 졸업생의 15%가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전 세계적인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MIT 동문이 만든 기업이 3만 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이 인도의 연간 GDP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한두 개를 잘 살려내는 일이 국가를 살려내는 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 총장님들이 알고 자꾸 주장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대학의 모습이 지금 여기 있는 기존의 교육과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술 이전, 혁신, 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개발을 통한 창업 생태계 구축, 그 결과로 사회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대학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큰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땅속에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와 기본들이 있습니다. 캔에서 그것을 양육시켜서 결과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혁신 생태계와 혁신 플랫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 영양가를 빼서 과일을 만들어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대학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대학과 관련 기관들이 합쳐서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제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의 1, 2차적인 역할이 있고 그러한 역할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혁신 플랫폼이라고 명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혁신 클러스터의 구조로 정리를 해보니까 비전의 제시자인 대학이 있고 시스템 통합자인 첨단 분야의 대기업, 전략적인 기업들이 있고 전문 요소 공급자인 벤처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진 신뢰 중에서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지역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혁신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성공한 몇 개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 체제를 구축했지만 가장 핵심은 듀크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혁신 소스가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된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구조가 정확히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샌디에고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를 누를 만큼 의학 바이오의 핵심이 되는데 그 시작은 연구 중심 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샌디에고 캠퍼스하고 인근 대학들이 뭉치고 거기에 커넥터라고 하는 일종의 엑셀러레이터를 붙여서 기업과 연결시켜서 자리를 잡은 거 알 수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 통독전에 독일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드레스덴이 3년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똑같습니다. 드레스덴 공대를 중심으로 관련된 연구기관을 연결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결과로 10년간 퍼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독일에 지금 최고 잘 살고 하이텍 분야가 제일 많은 데가 저는 뮌헨이라고 봤습니다. 아니면 베를린, 함부르크라고 봤는데 여기 보면 드레스덴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선언이 이루어진 거지요. 또 하나 신뢰도 여러분 잘 아시는 도르트문트입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의 기반이고 철강, 석탄, 맥주밖에 없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의 일종의 실리콘밸리지요. 1970년에 모든 철강 공장과 석탄 공장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브리오르에서 만드는 맥주 회사가 5개만 남았습니다. 85개에서.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유럽보다도 높고 독일 통계의 2배가 됐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르트문트 공과대학과 도르트문트 전문대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막스 프랑크와 프라우에너퍼 연구소 지역의 기업들이 합쳐서 테크노파크를 만들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보면 대략
여기 얘기 나오는 것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인구가 50만이거든요. 근데 16,000의 직업 고용을 창출했고요. 도르트문트 대학 졸업생들은 다 뿔뿔이 뮌헨 그다음에 베를린으로 갔던 애들이 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독일의 혁신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잡지에서는 도르트문트 미러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례들이 비전 제시자로서의 대학의 혁신 능력을 기반으로 시스템 통합과 전문 공급자의 그 협력 모델을 통해서 지역 혁신과 새로운 분야를 창출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는 이런 시사점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고, 대학들은 각자 산학협력단 링크 사업 같은 걸 하지만 이것들이 다 이렇게 간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뭔가 잘 묶어가지고 지역 기반의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략 대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의 소스로서의 기본적인 기능 보면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창업 생태의 구축, 기술 지원을 같이 해나가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은 인력 양성은 교무 학생에서 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기술 지원 같은 것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창업 생태의 구축은 흉내만 내고 말죠.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대학의 혁신의 본연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말이 되면 각 대학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성과를 올리려고.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큰 4개의 사업은 대학과 연관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것의 이름이 지금 여기다 보시다시피 산학협력중개센터고 크게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묶어서 지자체별로 하나씩 지역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메커니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것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역 산학협력 총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각종 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다행히 지역의 국립대학 연합체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산학협력이라도 묶어서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와 지역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팍 지자체 사업들과 파트너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거점 국립대학이 10개 있으니까 거점 국립대학이 지역 산학협력 총괄 지원센터의 본부 역할을 하고, 지역 국립대학별로 특화가 있는 대학끼리 사업을 맡아가지고 중심이 되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사립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사립대학은 뭐 강제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립대학도 파트너로 묶여와서 결국은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혁신의 요소를 단일 창구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면 이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 시작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할 테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국립대학끼리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꼭 뭘 하나를 놓고서 국립대학끼리 경쟁을 시키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은 큰 과제만 하고 적은 과제는 지역 중심 대학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 활성화 전략, 국립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어서
외람되게 이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